자,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가 2학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일단 배워놓으면 이거만큼 쉬운 게 없다는 중세 국어 문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정도는 배우지 않았어요? 네. 뭐 천지인 이렇게 모으면 돼.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음 같은 경우는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뭐 요 정도는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이 서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법이 있었는지 이 당시 중세국어의 문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먼저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훌륭합니다.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은 당연히 조선 전기왕이고요. 몇 년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을까요? 앞자리부터 가볼까요? 6. 네? 6이요? 아니. 6천년이요? 아니. 네? 1400. 오, 이야, 1400. 오, 일단 뭐 훅 들어왔는데 그냥 뭐 답이야, 일단. 자, 그 다음. 15년. 1415년 일단 아닙니다. 32. 50 아니고요. 40. 40. 와, 씨. 하나 남았어, 이제. 2. 47. 5. 아, 하나만 말해. 5. 44. 또 바꾼 거 아니야, 지금? 아까 다른 거 얘기했던 거 같은데. 7. 7? 8. 8? 5. 하나만 말하라고. 하나만 해.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냥. 어떻게 맞추려고 그냥. 1. 이야, 너무 신기하네, 진짜. 없어요? 없어. 6. 아닌데? 9. 3. 3. 1444. 결론은 예상이가 맞춘 거네요. 자, 1443년에 만들어요. 이걸 창제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반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포라는 말은 널리 알리는 거는 나중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만들었지만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 반포가 되었을까요? 50. 일단은 1400이겠죠? 1400. 50. 50 아닙니다. 40. 40 9년. 아니고 48. 8년. 8 아니고 7년. 6 뭐야 하나씩 내려오는 거잖아. 45. 6 1446년에 반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자를 쓰기가 얼마나 불편했겠냐. 양반들이나 한자를 쓸 줄 알지 백성들은 아예 못 써요. 그래서 한자는 모르고 편지는 쓰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맞춰보세요. 실제로 쓰던 왜 안 나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뭐냐 이거? 좋아. 격이요? 벼요 벼. 벼요. 앵두. 아니야. 체리. 아니야 앵두나 포도. 씨. 어? 포도. 아닌데 이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나? 엉덩이. 아니 너무 선정적인데 다시 그릴게요. 이런 내가 충격적인 그림 그리다니. 다시 그릴게요. 이런 다른 방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대할 시간이다. 종.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밥 먹을 시간이다. 아니야. 별을. 별. 별을. 제대. 그거. 야, 정확히 말하면 쏴. 쌀이야 쌀. 쌀을 쌀 넣는다. 시간이다. 쌀 수. 아니야. 밥 지어라. 밥 먹어라. 쌀이 없고. 편지를 밥 먹어라. 쌀이 없다요. 맞아요. 왜요? 종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종은 왜 그린 거예요? 종이 달랑달랑 쌀이 달랑달랑하다고. 아씨. 쌀이 없단 얘기야. 아 진짜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썼다니까. 넌센스야? 아이고 뭐 어떡해. 글자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쌀이 부족하다 쌀을 좀 보내다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쌀 X. 쌀이라는 글씨를 쓸 수가 없지. 글자가 아니 그러니까 흥미적을 글자야. 만들기 전에 X도 모르나? 그 당시 X가 어딨어. X라는 말은 좀 그런 조선시대 X라는 말이 있었겠어? 가위표라고 해야지 가위표.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때는 요 이전에는 한자가 있었지만 백성들 한자를 모르니까 이 쌀을 아예 쓸 수가 없지. 그 다음에 한글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쓰냐.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래서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이유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백성들이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국 한자와 우리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맨 위에 한글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가 뭐야?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세종은 이제 세종이 만드신 거고요. 세종이고요. 어제라는 게 뭐냐면 직접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임금이 직접 내리는 명령을 뭐라고 그래요? 어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직접 만들었다 어제라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의 뜻은 뭐예요? 백성을 바른 소리. 자, 백성을 뭐하는 바른 소리? 가르치는. 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말 현대어로 쓰여 있고요. 그 밑에 한자가 써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하고 다른 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잠깐 뒤로 넘겨볼게요. 자, 더 넘겨. 그 더 많이 뒤로 가시면은 그 빨간 펜이 그려져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 한번 쳐보세요. 페이지를 말해주시면. 페이지는 268이라고 써 있는데 268이요. 예,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니 뒤로 가야 돼. 뒤로. 368. 뒤로 디디디디디디디디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뒤로 갔다. 아이 내가 해줄게. 찾았어요. 아니야 못 찾았어. 넌 못 찾았어. 뒤로 3장만 넘기면 돼. 여기. 자 여기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목은 아까 우리가 봤던 현대어로 쓴 거랑 다르지 않나요? 어때요?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 것 같아? 쉥, 종, 응, 징, 후, 민족, 흥,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이게 한자란 말이에요. 한자를 왼쪽에 쓰고요. 오른쪽에 우리 글자를 썼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눈에? 자,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이 글자가 있잖아요. 왜 안 나오니? 나와라! 글자도 이상한데? 자, 새. 그렇지, 이게 무슨 새자야? 알겠습니다. 고들새. 아니야. 세상 새자야. 그러면 얘는 그냥 새라고 읽으면 되잖아. 네. 근데 왜 이응 받침을 넣었을까? 행. 왜 쉥 이렇게 써있지? 쉥. 자, 왜 그러냐? 아마 처음 들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것은 어떤 표기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냐면 동국 정운식 표기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생소하시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중국이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동국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이겠죠? 그럼 동국에서 한자어를 표기할 때 올바르게 표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자어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노력. 그래서 여러분 중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 그러죠? 谢谢 시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에 이게 정확한 발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중국어로 중국 일어나요. 중국어로는 사람인데 중국은 중국어죠 그냥. 중국 이런 발음을 예를 들면 지금으로 쓰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중국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원음에 가깝게 쓴 거잖아. 이 당시도 조선에서 한자어를 쓸 때는 원음에 가깝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원음에 가깝게 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갖추어 적어야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발음을 할 때는 이응 받침이 안 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응 받침 소리가 없는데 왜 저걸 넣었을까? 여기에 이응은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냥 받쳐 적는 거예요. 이것을 소리값이 없다라 그래서 음가 없는 이응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음가가 없다는 얘기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봤을 때는 쉥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읽었겠어요? 그럼 새 그냥 새라고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응 받침은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동국 정식 표기다. 일단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 자, 그러면 쉥 다음에 또 무슨 글자가 있니? 종이 있지. 근데 니네가 잘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보면 이 종자의 이응 받침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렇지. 보이는구나. 그게 잘 보이네. 얘는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해서 약간 요렇게 이제 꼭다리가 있는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요 꼭다리가 있는 이응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는 중3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알겠어요? 얘 이응이라고 그래요. 아 맞아요. 얘는 음가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음가가 있다. 음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발음을 하면 돼. 그럼 얘는 뭐라고 읽는다? 얘 중이라고 읽는다. 그럼 동국정식의 표기 그 특징이 잘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난 거야. 얘는 그냥 원래 이렇게 읽는 거니까 이렇게 읽지 않는데도 이렇게 쓴 게 동정식 표기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고 얘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딱히 저거는 동국정식 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국정식 표기는 한자어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음가가 없는지 음가가 있는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읽었다? 세종 이렇게 읽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세종 어제라고 읽어야 되니까 이 엉이라고 써있는 것과 쟁처럼 보이는 이 두 글자는 무슨 표기라고요? 동국 정식 표기다. 좋아. 일단은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제목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렸죠? 그 다음에 생종, 엉갱, 공명정까지는 알겠고 마지막에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 음의 이 위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이상하게 써있네? 약간 뭐 히읗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배웠는데. 다 배웠지.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응에다가 획 하나를 그린 거죠.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글자. 여린 히읗. 근데 여린 히읗에 대해서는 보통 1학년 때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린 히읗이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또 필기를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앞쪽이 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쓸 게 좀 많으니까요. 좀 여백으로 많이 빼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왼쪽에 이제 빈칸도 많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말싸미 5글자를 읽었는데요. 아까 제목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나라는 글자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글자 왼쪽에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락자 왼쪽에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죠. 락 왼쪽은 하나죠? 네. 말은요? 두 개. 2개죠? 자, 이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락, 말. 아, 이 말이 이렇게 써놨지. 말, 미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이 글자의 왼쪽에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찍혀있는 이 점들을 뭐라고 하는지부터 알려드리면 이거를 방점이라는 말을 쓰고요. 방점은 무엇을 나타내는 표기냐? 성조를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조가 있었다는 얘기야. 원래 우리가 성조하면 어느 말에 많죠? 중국어 있잖아요. 중국어는 같은 한자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성인가요? 중국어. 네, 사성에 따라 다른데 우리도 뭐 나름의 이렇게 성조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자 왼쪽에는 점이 없어요. 점이 없는 걸 뭐라 그러냐면 평성이라고 해요. 그럼 평성은 뭐냐? 낮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락자 왼쪽에는 점이 하나예요. 점이 하나인 것을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얘는 높은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읽어? 나랏 이렇게 읽어요. 나랏. 거성이 뭐라고요? 높은 소리요. 어떤 거요? 이 랏이요, 랏.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요. 두 개는 점이 2개인 말 같은 거 있죠? 얘를 상성이라고 합니다. 상성은 어떤 소리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랏, 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작정도 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1학기 때 다 음운의 변동 시험법이 들어갔었잖아요. 음운의 변동에서 우리 그 기분절 음운도 작정도 배웠습니까? 그 소리의 길이에 따른 의미 변별. 그런 건 안 했어요? 뭐 짧은 밤, 긴 밤. 네? 아, 그런 건 안 했어요? 이거 우리 했잖아요. 작정을 안 했구나. 우리 보시면 사람이 하는 말이 달리는 말이랑 비교해봤을 때 사람이 하는 말을 길게 발음해요, 짧게 발음해요? 길게 발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요 사람의 말을 말하는 이 말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말이라는 것이 말 이렇게 낮았다가 높은 소리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발음하고 달리는 말은 짧게 발음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얘가 또 이제 없잖아. 그럼 뭐야? 낮은 소리입니다. 얘는 높은 소리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나, 라, 말, 싸미, 듀피게, 달라, 문자, 와로, 서르, 사마티, 아니, 할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어색하죠? 네. 그래서 이 성조는 곧 없어집니다. 100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이해 안 되고 뭐 없죠? 괜찮죠? 할만하죠? 그냥 외우는 거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걸 할 건데 현대 국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자라는 체현 얘는 무엇으로 끝나는 체현입니까?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현이죠. 모음으로 끝난 다음에는 주격조사로 뭐가 붙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만들려면 은는을 붙이면은 일단 주격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조사를 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가를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린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거 있죠.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 주격조사 뭐가 붙어요? 이가 붙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중세 국어는 달라요. 이게 1443년이니까 몇 세기야? 15세기. 15세기죠? 15세기 중세 국어는요, 뭐가 없다? 주격조사 가가 없어요. 가가 없고 뭐밖에 없다? 이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기린 플러스 이를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15세기 중세 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소리 나는 대로 썼더라. 소리 나는 대로 썼다. 그럼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써요? 기, 리, 니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얘를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말쌈 요게 지금의 그냥 말이야. 높임이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이라고 말쌈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사용된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응? 잘 몰라? 니네 그 크라운 크래커 이거 있잖아. 이거 무슨 크래커라고 그래? 참 크래커. 그럼 여기 약간 무슨 발음이랑 비슷해? 아랑 비슷하지? 근데 아처럼 자음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음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쟤를 뭐라 그래? 아랑 비슷한 발음이 나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아라고 해서 아래아라고 해요. 아래아를 여기다 썼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래아의 발음은요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혀를 안쪽으로 말아서 발음합니다. 요렇게 그건 그냥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아래아가 사용이 됐다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체현 다음에 붙는 주격조사는 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는 16세기부터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근데 뭐가 붙어야 돼? 이가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가 붙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필기를 하실 거냐면 그 말싸미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분석해서 쓰시고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요 미음을 그대로 발음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앞에 있는 자음을 그대로 이어서 적는다고 해서 무슨 방식이다? 이어적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어적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적기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세 명의 학생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 자 예담이가 중윤이가 그다음에 지민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가 누구누구를 부를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격조사야 그냥 여기 사자 가처럼 예담이 하면 어떻게 쓰면 돼? 뒤에를 담이 윤이 민이 환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러면 왜 웃어? 왜 웃어? 그럼 이제 백정환이 밥을 먹었다 할 때 그 환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는 걸 바로 이어적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요 같은 경우는 자음이 없잖아. 받침이 없단 말이야. 그 은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은유가 가가 없다니까. 그냥 이. 아, 이렇게 음용이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되게 특이해요. 은유는? 은유. 네? 아니 은유. 이렇게 합니다. 에이. 은회. 은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 이런 글자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때 있었어. 그럼 지유라고 하면 지위. 지음, 지위, 지위. 지위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또 무슨 이름이 있을까 또 뭐. 예를 들면 좀 이름이 이상한 거, 이름이 고자야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 주격과 치고 고제라고 하면 돼. 그럼 고자다 이런 뜻이야. 간단하죠?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인 다음에 이어적기 하면 되는 것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그대로 이를 붙이면 돼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준휘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거? 이거는 받침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를 붙이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치? 근데 이게 받침이 없으니까 이를 붙이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글자가 실제로 있었지만 이런 글자는 없단 말이야. 이런 글자는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해요.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가 무슨 말이야? 이 빨간 걸 안 한다? 네, 지위. 정답이죠. 이렇게 붙일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이 모음 쪽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안 붙여요. 안 붙이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거 공주팝이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까지 주격조다 붙이는 방식이 세 가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어적기를 하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대로 붙이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안 붙이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제로 주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해서 이거 하나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5글자밖에 안 했거든요. 5글자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나의 약간의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는 김에 좀 그냥 확실하게 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여기 5글자 안 끝난 건데요. 이거를 이제 현대 어플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말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죠, 요 시옷 있죠, 시옷. 요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 어플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말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의 같은 애들은 품사가 뭐니? 관형사. 잘 가다가 왜 갑자기 관형사? 무슨 소리야? 아니 얘들아 봐봐. 상식적으로 라라는 체형 뒤에 붙어 있으니까 뭐야? 조사지. 관형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들어. 우리가 아직 품사랑 문장성분을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문장성분을 배웠지 니네는. 니네 품사랑 문장성분을 안 했지 1학기 때. 그 표정은 뭐야? 했어 안 했어만 말하면 되는데 품사랑 문장성분이라는 것을 시험에서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 시험을 봤어? 시험 2번 보지 않았어? 근데 그거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그러지 왜 그걸 몰라? 이것들이 지금 중이나 정신 차려. 그러면 관여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이런 거 한 적 없어? 그럼 안 했나 보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해. 들어본 적이 없으면 안 나왔겠지. 이거 내가 이거 1학기 때 한 게 아니라서 내가 알 수가 있나 이거 지금. 참. 알았어. 자. 그냥 넘어가. 그럼 자, 듣기만 해. 요 체언이야. 명사란 말이야. 명사 뒤에 의가 붙어서요. 나라의 말이라는
또 다른 치열을 꾸며주는 느낌으로 가죠. 그럼 의라는 것은 그냥 관용격 조사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관용격 조사가 붙는 방식이 중세국어 때는 또 특이해요. 현대국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없는데 중세국어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나라는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감정이 없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무정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은 감정이 있다고 봤을까 없다고 봤을까?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식물까지는 무정명사입니다. 그럼 무정명사의 반대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유정명사가 있죠. 뭐 유정명사는 뭐 사람, 그 다음에 뭐 동물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고 할까요? 사람 그냥 원래는 아래아를 써야 돼요. 원래는. 자, 그러면 무정명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관용격 조사가 붙냐면 시옷이 붙는 게 원칙입니다. 유정명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뭘 설명해야 되냐면 자, 아래아가 있죠. 아가 있고요. 우가 있습니다. 의가 있고요. 어가 있고요. 우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애들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양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밑에 동그라미 친 애들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음성 모음이라고 합니다. 양성 모음, 음성 모음. 현대 국어도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서로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록, 달록. 자, 알록, 달록 이렇게 가죠. 얼룩, 덜룩 이렇게 가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 그러진 않아요. 한 70% 이상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만나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모음들끼리 서로 컨비네이션이 잘 돼. 합체. 모음 합체요? 아, 이름이 조금 저렴한데 서로 막 컨비네이션이 잘 돼. 막 하모니를 막 이루어. 좋아. 그렇지. 그래서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음 조화. 그런데 현대 국어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는 편인데 중세 때는 거의 100% 지켜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정명사 중에서 사슴을 이렇게 쓰거든요. 사슴. 그럼 얘는 양성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썼느냐? 요렇게 이렇게 써요. 양성을 씁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거북이는 얘는 이렇게 썼거든요. 거북. 그럼 얘는 음성이니까 관용격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일단 잘 들어놔야 돼. 이게 솔직히 재미없지. 재미가 없지만 어차피 너희들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본고사 나올 거거든. 여기서 도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부딪혀야 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즐겨야 돼. 물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돼. 근데 피할 수가 없잖아. 2학기 때 나오는 건 확정이야. 중간이야 기만이야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냥 미리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하자고. 알겠지? 지금 나라와 같은 부정명사 시옷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서 쓴 거예요. 유정명사 갖다 쓰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양성이면 양성을 쓰고 음성이면 음성을 쓰는 거라고요. 지금 몇 분이에요? 아, 좋아요. 그럼 오늘은 원래 더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여기 써있는 요거를 목요일 밤 11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